금리 인하기 때는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 닷컴버블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위기 때 안전자산 역할을 했고요. TLT나 SPTL, IF 주가가 역대급 저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금이 채권 ETF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험자산인 주식 대신 채권을 일부 넣어볼까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주식과 현금으로 가져갈 예정인데요. 2020년 7월 171달러였던 TLT가 현재 100달러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안전자산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를 왜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채권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왜 채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만기일에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확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채권은 위험자산인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시기에 주식은 하락하잖아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과 20년 이상 만기 국채를 담고 있는 TLT 기준으로 비교해 볼 예정이고요. 경기 침체기였던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57% 하락했는데요. 이때 채권 ETF인 TLT는 2008년 한 해 동안 33% 상승했다 보니 안전자산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이 5%밖에 상승하지 않다 보니 금보다 더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데요.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주식 시장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 34% 하락했는데요. 이 기간 TLT는 14% 상승했다 보니 주식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시기만 보면 주식과 채권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2022년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연준은 2022년 금리를 1%대에서 4.5% 이상으로 급격히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S&P 500은 21% 하락했고 TLT는 3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주식의 손실을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온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권은 금리와 반대 성향이 있는 것이지 주식과 꼭 반대는 아니란 거죠. 2024년 9월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는데요. TLT나 SPTL, IF 주가가 역대급 저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금이 채권 ETF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권 ETF를 매수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식 월정리 매수에만 집중할 예정인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모든 주식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화 자산이 아니라 달러 자산이라는 점인 거죠. 달러는 금과 채권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요. 안전자산의 의미는 경기가 침체했을 때 방어력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은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달러가 오르다 보니 어느 정도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채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리얼티 인컴은 금리와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므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와 반대 성향을 보이는 채권과 리얼티 인컴 주가를 비교해보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리얼티 인컴과 TLT 주가를 확인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108분기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고 사업을 더 잘 운영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 채권 ETF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ETF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엔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2020년 7월 171달러였는데요. 현재 93달러다 보니 안전자산이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별 채권과 채권 ETF를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인데요. 20년, 30년 만기 미국 채권 자체에 투자한다면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약속된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고 채권이 만기되면 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채권을 사서 끝까지 보유만 한다면 확정 수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투자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800년 초반부터 2000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은 6.6%, 장기 채권의 3.6% 연평균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안전자산이라는 채권에 1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을 재투자하면 2004년 가치는 1770달러입니다. 반대로 주식에 1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을 재투자한다면 70만 달러가 넘는데요. 이 차이가 과연 용납이 되는 수준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저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것은 주식의 변동성을 견디기 위한 자산 배분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증명한 것처럼 말이죠. 채권 투자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은퇴자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필요한데 반해 수익이 없다 보니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인데요. 생활비를 위해 주식 매도 후 생활을 하기에는 당시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면 손해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부 해지가 될 뿐더러 확정이자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니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매우 큰 분들인데요.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다면 1%만 하락해도 1000만원의 손실이 일어나는데요. 1000만원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2000년 이후 S&P 500 최대 하락폭은 49%인데요. 이는 10억이 5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수치인데요.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매년 10% 수준의 하락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큰 분들은 심적인 안정을 위해 전체 자산의 일부에 대해 채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는 금융자산이 현재 1억 1천만 원 수준이고요. 1차 목표인 5억에는 한참 못 미치는 만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 달러라는 안전자산과 배당주라는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투자의 선택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